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아주 조용히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지주사 기업들인데 한화, 코오롱, HD현대 분명 어제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과연 이 종목들이 갑자기 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까요? 오늘은 이 내용들을 천천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, 해당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온 직후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, 영상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국내 증시는 이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 뒤에는 반드시 이제는 무언가가 바뀔 것 같다라는 이 정책적인 신호가 따라 붙어야 하죠. 그게 바로 지금 지주사들에 좀 적용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정부가 6월에 발표하는 이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, 이 부분이 좀 핵심인데,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고 배당을 늘리고 당신 회사의 이 실제 가치를 좀 보여줘라. 특히 이 지주사들은 이 자회사 지분 가치보다도 40%, 많게는 50% 넘게까지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. 이제는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어제 오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이 한화를 예를 들어 봅시다.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40%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 코오롱, HD현대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. 자, 한화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,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이 고성장 자회사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자회사 합산 가치의 절반밖에 가치를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걸 너무 싸다고 본 거죠. 코오롱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, 코오롱 글로벌 같은 알짜 계열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주사 시총은 이 PBR이 0.4배, 이 반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. HD현대 역시도 이 중공업이나 오일뱅크, 로보틱스 등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지분가치 대비 50% 할인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걸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실적도 나오고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의 기업들의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, 즉 저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, 그만 저평가를 받게 하겠다, 이런 얘기거든요.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, 그리고 저평가되는 부분들, 이러한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현재는 또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건지,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미 한화나 코오롱 그리고 HD현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이 기관들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대형 지주사들은 이 선착순으로 마감된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다음 타자를 좀 찾아 나서야 합니다. 같은 스토리를 가진 다른 종목들로 말이죠. 저렴하다라는 논리가 지금 통하고 있다면 다음 후보는 실적도 좋고 여전히 PBR이 낮은 정통의 대형 우량주이겠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현대차와 기아입니다. 이 현대차의 PBR은 현재 0.45배, 기아는 무려 0.39배입니다. 둘 다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반값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,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사주 역시 소각을 했고 최근 배당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즉,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딱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외국인 순매수나 자사주 매입, 호실적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봤을 때 3박자가 모두 맞는 기업 중에 하나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또 대형주를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이 대형주 말고 아직 안 오른, 그리고 싸고 실적이 괜찮은 중소형주는 없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,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말이죠.
우선 PBR이 낮은 기업을 좀 찾아야겠죠. 그리고 실적도 좀 좋은 기업, 아니면은 뭐 배당 성향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하는데, 부국철강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PBR이 0.27배 정도 돼요. 자산이 많은 철강업이고 이 배당 성향 역시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. 대한방직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PBR이 0.25배입니다.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장부가 가치가 큰 이 전통 기업 중에 하나죠. 자, 그리고 태경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. 이 기업은 0.39배로서 실적이 좀 견조한데 2차 전지라는 테마 역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스틸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로 PBR이 0.31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관광 제조 업체고 최근에는 이제 뭐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런 종목들은 기관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가 좀 먼저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실제 수급이 붙는다면은 짧게 그리고 강한 랠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자,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이 지주사 상승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책과 구조적 변화에서 나온 흐름입니다. 이 대형 지주사들은 이미 반응을 한 상황이고, 다음 실적이 있는 대형 저PBR 종목들, 기아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요. 자, 그 다음은 이 중소형, 장부 가치가 높은 이 저PBR 종목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해당 밸류업 관련해서는 6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6월까지도 모멘텀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저렴한 이 싼데 이유가 있는 주식, 바로 주목을 받는 이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주식일보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,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종목 정보에 대해서 제공이 되니까요. 뭐 텔레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해당 두 개 채널을 여러분들 함께 구독을 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